수술실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아,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거의 영업사원처럼 이 대표 얼굴이죠. 예, 간판.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 병원에 또 더 영업을 더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회 공헌과 이렇게 명분을 네. 유지해서 그래서 아주 유능한 병원 유능한 저 의사였었고 그래서 제가 영입을 했었죠. 예. 네. 그래서 뭐 따뜻한 약간 그 삼촌 그냥 삼촌이죠. 예. 뭐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삼촌 같은 역할이었고 그리고 그 차정우 의사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거를 제가 좀 좀 보듬어주면서. 돌봐주는 네. 그런 역할입니다. 네. 예. 이번 작품에서는 또 굉장히 세련되고 화려한 어떤 의상들도 많이 입고 나오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런 비주얼적인 면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네, 그렇죠. 예. 네. 그런 아니, 변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뭐 드라마에서 화려한 의상들 굉장히 많죠. 네. 근데 그 화려한 의상을 제가 입었다라는 게 이제 화제인 거고.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배수 배우님의 화려한 의상 소화력을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네, 가운데 계신 우리 기자님 손 들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경향 하경원 기자고요. 저는 그 이민기 씨, 한지현 씨, 그다음에 이경 씨께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세 분한테 공통적으로 좀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사실 뭐 배우라고 하면 또 1년에 한 작품을 또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긴 한데 근데 세 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2024년 들어서 많이 좀 등장하고 계신 대중들뿐만 아니라 그런 감독님들이나 작가님들의 선택도 많이 받는 그런 또 좀 행복한 한 해가 아니셨나 싶은데 그 어떻게 보면 뭐 민기 씨도 이제 크래쉬를 하셨고 지현 씨도 손해보기 싫어서 하셨고 이경 씨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내란결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러니까 좀 그 전작에 비해서 다시 새 작품이 소개되는 기간이 좀 짧잖아요.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가지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한 좀 소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좀 많은 작품을 좀 소개하게 되는 좀 소감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거기 더해서 이경 씨의 경우에는 열흘 정도 있으면 또 이제 주말 드라마가 타사에서 또 방송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페이스미가 주중이고 또 주말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작품을 동시에 또 시청자분들께 보여주게 되는 또 상황이실 것 같은데 특별히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소감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세 분께 질문을 주셨는데 어떤 분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민기 배우님, 예, 좋습니다. 일단 작품을 계속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저 같은 경우 크래쉬가 끝난 지 그래도 한 10개월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크래쉬 이전에 찍었던 작품이기도 하고 저희가 뭐 찍었던 순서대로 작품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뭐 어쨌든 계속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계속해서 한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작품마다 좀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으실 것 같은데 또 동시에 뭔가 존재를 할 것 같습니다. 한지연 배우님, 네. 저도 손해보기 싫어서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거의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많이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바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또 전작과 다른 형사로서 그런 면모로 이제 다양한 역할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대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좀 행복해요. 좋습니다. 이경 배우님. 네, 우리 스포츠 경영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자꾸 저는 언급을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기자님 또 용기 내서 또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예능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 네. 사실 지금에서야 조금 뭐 괜찮지만 처음에는 주변 선배님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제일 컸고
전 시대를 잘 타고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딘가에 쓰임이 있어서 이게 다양한 거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뭐 명동 뮤지컬이 됐든 영화 드라마 됐든 그 예능이 됐든 또 예능도 너무 반응이 좋아서 행복한 또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 드라마를 찍어 놓은 거에 대해서 편성을 저희가 원하는 시기에는 낼 수 없죠. 물론 위쪽에 또 방송사, 채널사, 제작사 다 모든 이 톱니가 맞아야 되니까요. 물론 찍어놓고 아직도 못 나온 드라마가 있고요. 지금도 동시에 또 2개의 드라마를 하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지만 스스로는 솔직히 공교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평일이랑 주말이랑 드라마가 동시에 나오면서 어느 한쪽이 혹시나 좀 몰입에 방해가 되면 어떨까 물론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요. 하지만 다행인 건 제가 세대를 잘 타고났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마저도 그냥 요즘에는 좀 캐릭터로 봐주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여기에선 이렇게 저기에선 이렇게 좀 맞춰서 연기를 했고 그 모습을 또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네 공교롭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잘 돼도 네, 예, 복권을 2개를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최대한 긍정 회로로 예, 럭키비키로 예,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사실은 저희 전배우 선배님 포함해서 제 배우들이 네, 이렇게 계속 누군가가 이렇게 찾아준다는 거는 저희에게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또 이런 자리 있고 작품 연기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세 분보다도 사실은 더 다작을 하시는 배우 그리고 굉장한 엄청난 흥행 배우가 우리 전배수 배우님인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후배 배우들에게 이런 다작 배우로서 어떤 마인드나 어떤 자세로 연기에 임해야 된다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 대한민국 다작 배우 아니십니까? 아니 뭐 저야 뭐 그냥 하고 있습니다. 뭐. 네, 아니 근데 사실 이게 다작을 한다라는 게 그렇게 뭐 이렇게 딱 내세우면서 이렇게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하는 것마다 다 잘 되셔서 뭐 내세울 만한 운이 것 좋아서 같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사실 뭐 제 역할보다는 그 뭐 주인공들이 주인공 보기 좋아서 그랬던 생각이 들어서 야, 예. 겸손함을 배워야 하는 거군요. 다작을 하고 있는 저희 2명, 예,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예, 저희가 이렇게 물론 뭐 많이 한다고 해서 들어오는 걸 다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반대로 그만큼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네 확실하게 저희가 해야 될 도움이 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그 신중함이 묻어 있는 거니까요. 예, 뭐 들어오면 다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예. 몸은 하나기 때문에 그렇죠.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예, 페이스미의 1%만 조금 더 애정을 쏟아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기자님들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생각하실 시간을 제가 드릴까요? 예, 아까 의사 역할을 맡아서 이민기 배우님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한지연 배우님은 이 형사 역할, 경찰 이 액션 씬이 또 많고 그 사전 인터뷰에서 보니까 용어도 또 굉장히 어려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역할 맡으면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뭐 어떤 점이 어려우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 시작하기 전에 액션 스쿨을 다니면서 한 3시간씩 수업을 했고요. 예. 그때 수업을 하면서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날아다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또 현장 가면 또 현장에서 또 디렉팅 해주신 거에 따라서 열심히 이행을 했던 기억이 있고 힘들었던 점은 형사라는 이제 직업을 가진 인물을 제가 처음 연기를 해보면서 이제 그 단어가 연상이 되지 않는 게 가장 힘들어서 이제 전날 밤까지 이제 대사를 계속 달달달달 외우면서 했던 기억이 나서 그게 가장 어려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실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이제 뭔가 액션 씬이 많고 하니까 몸이 힘들 것 같은데 뇌가 힘들었어요. 뇌도 만만치 않게 힘드셨군요. 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분 손 들어주시면 질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예, 뒤에 손 들어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뉴스엔 이하나 기자라고 하는데요. 아까 이희경 씨가 이제 극중 역할을 이민기 씨와의 호흡을 T와 F에 비유를 했는데 아무래도 같이 준비하는 시간도 길었고 많이 이제 장면도 촬영할 부분이 많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실제로도 T와 F가 맞았는지 조금 그 과정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역할상 T와 F라고 했는데 실제로도 그런지가 뭐 궁금한 거 맞나요? 네네. 뭐 형님께서 제 이렇게 사적인 또 자료도 많이 하고 연락도 많이 하거든요. 형님이 좀 대답에 좀 도움을 주시면 되죠. 저는 T가 맞죠. 형님이 보셨을 때 실제로 저는 둘 다 있는 느낌인데. 오. 저는 둘 다 있는 게 맞습니다. 네. 네. 뭐 눈물도 많고 막 그런 공감도 잘하지만 또 누구보다 냉정하게 저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다 있는 있다고 것 같고, 합니다. 근데 사실 좀 이제 물론 이제 민경님하고 이제 세월도 또 됐고 작품까지 같이 하면서 개인적인 연락과 또 식사와 술자리를 하면서 느낀 건 이 형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따뜻하고 한번 마음을 열면 어쩜 이런 친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형인데 본인은 그거를 굉장히 보여주기 싫어하는 게 좀 있어요. 오. 사실 더 그걸 보여주면 더 좋겠는데 형님이 이제 마음을 여는 데까지 시간이 있고 그 이후에는 이런 친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따뜻한 게 많은 사람이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서 지금 역할도 물론 이제 차정우라는 캐릭터가 너무 냉정한 T의 캐릭터이긴 하지만 이 형님의 이런 성격이 분명히 뒤에 서사의 흐름에 있어서 되게 묻어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혹시 다음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우리 감독님께도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이게 성형을 소재로 한 드라마이다 보니까 그 수술 장면 연출하는 게 이게 또 시청자들에게 또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면서 그 선을 지켜가면서 또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이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수술 장면, 뭐 병원에서의 장면들 연출하셨을 때 특히나 신경 쓰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아무래도 이게 관심이 가는 부분이라는 거는 그런 장면들일 거예요. 신기하고 네. 혹은 내가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을 보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저도 처음에는 그게 이제 시작점이었는데 네.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거부감이 드는 장면들은 없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 수술하는 그 의료 행위보다 거기에 관여된 의사, 환자 혹은 뭐 보호자들의 마음, 욕망, 왜 이런 수술을 하기를 바라게 됐고 뭐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그리고 세트를 지을 때도 저는 아무래도 이게 장르물이고 의학 소재를 다루는 드라마들은 되게 최첨단 뭐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매우 뭐 이제 그런 장면들에 집중을 한다거나 혹은 이게 미스테리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고 무시무시한 분위기를 추구하는데 네. 제가 생각했던 거는 호텔 방처럼 편안한 수술실 이런 것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부감들은 없을 거예요.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는 수술 장면을 연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기자님들이 이제 글 마무리 짓고 있는 것 같아서 헤드라인을 제가 하나 더 예. 뽑아보자면 깔끔하게. 감독님, 저희 사실은 다 못 봤어요. 저희는 못 봤고 감독님은 이제 수천수 한번 보셨겠죠. 편집을 하시고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뭐 음악을 넣었다 뺐다. 막 저는 감독님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저희가 12부작이잖아요. 기승전결이 있고 한데 몇 화쯤이 절정이에요? 몇 화가 절정인지. 요거 괜찮죠? 요거 괜찮죠? 새로운. 네, 몇 화쯤이 절정입니까, 감독님? 자, 과연 준비되지 않은 아니면 질문인데. 절정으로 가는 대작 여기쯤이면 확 치닫는다 이런.
이걸 잘 말씀을 해주셔야 네. 시청자분들이 그 지점까지 열심히 바짝 쫓아옵니다. 뒤에는 제가 알아서 마무리할 테니까 그거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몇 화쯤 되면 절정으로 가는. 하나하나 너무 소중해서 지금 예. 제가 생각하는 극 전체의 절정은 10부입니다. 10부. 아, 네, 여러분들 뭐 한 달만 꾹 참으면 8회거든요. 거기에 조금만 힘 보태면 10부까지 보시면 아마 절정을 느낄 수 있고, 감독님께서 아마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아서 10부라고 했지만 저도 왜 제가 얘기하긴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이 이걸 말씀해 주시면 여기까지 봐달라고 하고 싶어서요. 네. 아니 그건 끝까지 봐야죠. 최소한 거기까지 보면 뒤에 근데 사실은 10부 보면 12부는 봐야죠. 그렇죠. 네. 10부까지 가면은 그 뒤도 궁금해서 저절로 그럼요. 보게 되니까 네네. 10부가 여러분 절정입니다. 10부까지 바짝 쫓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우리 감독님이 하신 말씀이 공교롭게도 오늘 계속 이야기되는 이 TF의 어떤 싸움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의학, 성형 어떤 소재 드라마라고 하면 T에 가까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고 공감을 이야기하는 F에 가까운 드라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바라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페이스미 주역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드라마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의미로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말씀씩 차례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배수 배우님부터 혹시 순서대로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드라마는 재밌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수요일, 목요일 아주 흥미로운 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이뻐지고 싶은 욕망은 전 세계인의 욕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페이스미가 사실 주변에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야, 너 다음 주에 페이스북 나온다며 이래서 네, 저희 이 페이스미가 드라마가 잘 돼서 네, 이제는 키워드를 페이스북에서 미로 가져올 수 있도록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뻐지고 싶은 욕망에서 단순한 성형이 아니라 그 안에 많은 사연들이 있는 거를 저희가 풀어낸 것 같으니까요. 보시면서 많은 흥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지연 배우님. 여기에서 유일한 형사로서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까지 회복시켜주는 그런 드라마로서 이제 보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같이 회복되는 그런 드라마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페이스미 회복의 드라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에피소드별로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담겨 있어서요. 거기에 이제 외면과 내면에 관한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걸 중점적으로 재밌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감독님. 사실 이 이야기, 모든 복잡한 이야기들의 결론은 진짜 행복해지는 게 뭘까, 이거에 대한 얘기이기도 해요. 행복해지려고 성형수술도 하고, 네. 행복해지려고 뭔가 욕심을 내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쭉 지나고 나면 진짜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진짜 시종일관 우울하던 차정우가 10부 이후에 행복해지는 길을 찾습니다. 결국 그런 얘기이기도 하니까 네. 행복해지고 싶으신 분들이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경 배우님이 아주 속 시원하다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이 제작 발표를 통해서 페이스미의 궁금한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많이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렇게 궁금한 부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밤 이 페이스미 첫 방송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매주 수요일, 목요일 밤 9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KBS ETV 새 수목 드라마 페이스미,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면서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셔서 인사드리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자리해 주신 기자님들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페이스미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밤 9시 50분에 첫 방송됩니다. KBS ETV 수목 드라마 페이스미 뜨거운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아나운서 임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